안녕하세요. 오라클 교과서 저자 이태호입니다. 막상 컴퓨터로 강의를 하려고 하니 조금 쑥스럽네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내용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라클 교과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데이터베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데이터베이스 개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개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 개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고 또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두 번째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다시 설명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생략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발전 부분은 책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된 데이터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독자적으로 자료를 가짐으로써 데이터의 중복 현상이 생기고 때로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 간에 서로 데이터가 공유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지만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된 데이터를 가짐으로써 데이터의 중복이 최소화되며 동시에 공유도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접근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저장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셋째로, 데이터베이스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운영 데이터를 말합니다. 넷째로,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사람들이나 프로그램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으로 단순히 메모리 주소 번지 또는 특정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는 공용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기본 용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필드, 레코드라는 용어가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입니다. 이 중 엑셀과 비슷하게 보이는 구조가 바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로 필드와 레코드로 구성이 됩니다. 테이블에서 세로 열을 필드 또는 컬럼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데이터에서 특정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이라는 테이블에 가격이라는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테이블에서 가로열을 레코드 또는 로우라고 하는데 각각의 로우는 독립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라는 테이블에 TV라는 레코드, DVD라는 레코드로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테이블을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물건에는 물건명과 물건 가격이라는 필드가 존재하고 첫째 레코드에는 물건명의 TV, 물건 가격에는 50만원, 두 번째 레코드에는 물건명은 DVD, 가격에는 10만원이라는 데이터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필드는 물건명과 물건 가격이 되고 존재하는 레코드는 TV와 DVD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개요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후부터 DBMS라는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DBMS란 무엇인가? DBMS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DBMS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MS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바로 전에 배웠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이러한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았고 찰스 윌리엄 바크먼이라는 사람이
데이터의 조작, 저장, 관리를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것과 달리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전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를 하자라고 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후에 관리해야 할 데이터가 시대가 발전함으로써 더욱 많아지게 되고 이후 DBMS는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DBMS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점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데이터의 공통 사용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함으로써 데이터의 일관성, 무결성, 보안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를 함으로써 데이터의 표준화와 요구사항 파악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BMS의 종류입니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 종류가 비슷합니다.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설명 때 종류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였는데 DBMS의 종류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씩 DBMS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층형 DBMS입니다. 계층형 DBMS는 버텀업 또는 탑다운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인사관리 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직원 본인의 내용이 있고 그 밑으로 가족관계, 교육 이수 내용, 상벌사항, 자격증사항, 휴가사항, 직급, 급여 등등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망형 DBMS 또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계층형과는 달리 네트워크 로드로 표현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말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인출기입니다. 현금 인출기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인출할 때 현금 인출기가 내가 사용하는 은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출이 불가능하진 않고 단지 수수료가 발생될 뿐입니다. 즉 여러분이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는 어느 은행이든 연결의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사용할 때 은행과 계좌번호라는 일종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설명한 계층형 DBMS와 두 번째 설명한 네트워크 DBMS는 개념 자체가 어렵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와 수정을 할 때 모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에 설명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대부분 넘어가게 됩니다. 관계형 DBMS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DBMS의 기초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2차원의 필드와 네코드로 구성된 테이블로 구성하여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사용하기에 편했으나 수행 속도가 느렸지만 현재의 기술이 발전되어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2차원적인 구조는 현재의 멀티미디어와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객체지형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객체지향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객체형 DBMS들은 순수 객체형 DBMS와 객체 관계형 DBMS로 나눌 수 있는데 순수 객체형 DBMS는 순수한 객체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DBMS를 이야기하는데 아직은 검증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관계형 DBMS의 객체 개념을 접목시킨 객체 관계형 DBMS가 검증도 되고 상용화 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DBMS는 모두 객체 관계형 DBMS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객체 관계형이라는 말 대신 관계형 DBMS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지,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관련된 산출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순서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개념, 프로젝트에서 설계 과정,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순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설계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에서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보 무형화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개념 세계가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개념의 세계는 정보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정보 구조를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논리적 자료 구조의 형태로 정립을 하고 다시 물리적 구조화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됩니다. 물론 물리적 구조로 구축된 내용과 현실의 세계가 일치하는지 검증을 하여 검증이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에서 설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초반인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 의거해서 프로젝트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고 그러한 범위를 바탕으로 일련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에 맞게 시스템 데이터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요구사항의 정의에서 데이터 모델링이 발생하게 되고 모델링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계속적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요구사항에서 정의된 엔티티와 어트리뷰트를 도출하게 됩니다. 엔티티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어트리뷰트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출된 엔티티와 속성을 ERD로 논리 테이블을 작성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제약 조건을 정의하여 물리 테이블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의 요구를 분석하고 기존의 자료를 분석하여 엔티티와 속성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때 분석을 위한 산출물로 현행 자료 조사표와 현행 자료 설명서 등을 이용합니다. 분석 작업을 통해 얻어진 엔티티를 ERD에 기록을 하고 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엔티티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다음 장에서 배울 모델링 기법을 통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게 됩니다. 논리적 설계를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로 가기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자료사전 또는 용어사전입니다. 사전에 논리적 언어를 물리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단어를 정리해 놓은 사전입니다. 이것을 ERD에서는 글로서리라는 곳에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경과 자료의 형태를 정의해주면 물리적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됩니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반복적인 오류 검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하게 되고 완료가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을 알아보았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바로 데이터 모델링 부분입니다. 이 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표적인 정규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배웠지만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논리 모델을 구성하고 물리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반영하는 일련의 작업을 데이터 모델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에는 엔티티, 속성, 관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엔티티는 물리적 개념에서 테이블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고 속성은 물리적 개념에서 필드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계라는 요소는 물리적 구조에서 키와 참조키로 정의가 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하나의 엔티티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재규 관계는 예외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엔티티 간의 상호 관련 내용을 관계로 의미합니다. 관계의 종류에는 1대1 관계, 1대 다관계, 다대다의 관계,
마지막으로 제기관계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종류는 4가지지만 정규화를 거치게 되면 일대 다이 관계와 제기관계만이 남게 되고 나머지 관계는 비정규화를 통해서만 남게 됩니다. 1대1의 관계는 대부분 하나의 엔티티로 만들어야 했던 내용을 잘못 처리하여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대다이 관계는 뒤에서 설명할 제4 정규화를 통해 1대 다이 관계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모델링 이후에는 1대 다이 관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모델링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의 목적은 분석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검증 방법으로 정규화 및 비정규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정규화가 제1정규화에서 제4정규화로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설명은 제4정규화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정규화는 기본적인 규칙을 알게 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규칙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규칙은 바로 반복 그룹에서 별도의 엔티티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설명할 정규화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정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엔티티 내의 모든 속성은 하나의 값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컬럼 내에는 반복되는 형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림에서 주문일자로 한 노우 안에 3가지 값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1정규화에 의거하여 3개의 로우로 분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환된 내용 역시 고객번호, 고객명들이 반복적인 그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번호, 고객명을 별도의 엔티티로 만들고 고객번호와 고객명 중 연관관계를 정의할 식별자를 정하고 기존의 엔티티에서 식별자를 뺀 나머지 항목들을 삭제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제2정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모든 속성은 반드시 식별자 전부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별자란 물리적 테이블에서 기본 키와 같은 내용입니다. 즉, 하나의 레코드를 대표하는 내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제1정규화에서 정규화를 마치고 나온 엔티티에서 고객 번호가 유일하게 고객을 대표하게 될 수 있지만 주문에 대해서는 고객 번호가 해당 엔티티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주문 번호를 식별자로 추가시킴으로써 고객 번호, 주문 번호가 식별자가 되고 주문 일자를 종속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정규화가 바로 제2정규화입니다. 다음은 제3정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식별자가 아닌 모든 속성 간에는 서로 종속될 수 없다입니다. 종속되지 않은 필드는 제거한다입니다. 고객번호, 고객명, 주문인, 주문상품이 있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배운 제1, 제2정규화를 통하여 엔티티를 이미 분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주문상품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발생합니다. 주문상품은 식별자에 의거해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엔티티로 다시 생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식별자를 통해 종속이 되게 하는 상품 엔티티를 만들고 상품 번호를 식별자로 하여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정규화가 바로 제3정규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규화는 1, 2, 3 정규화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모든 정규화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4, 5, 6 정규화는 반복적인 패턴을 정립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제3 정규화를 설명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 정규화, 일명
BCNF 정규화의 규칙은 한 엔티티는 다대다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대다 관계의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이미 두 군데의 반복 그룹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 고객명과 상품번호, 주문상품입니다. 먼저 반복 그룹을 제거합니다. 우선 고객 엔티티를 만들어 고객 관련 반복 그룹을 제거합니다. 기존 엔티티에는 연관관계를 가질 고객번호와 다른 반복 그룹인 상품번호, 주문상품이 존재합니다. 다시 반복 그룹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상품 엔티티로 상품번호와 주문상품이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인 용어 통일을 위해 주문상품을 상품명으로 변경시키고 기존 테이블에 상품번호만 남기고 나머지 속성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기존 테이블은 고객 엔티티와 상품 엔티티 중간에서 고객 주문을 관리하는 엔티티로 변경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4정규화입니다. 기본적으로 1, 2, 3 정규화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대다의 관계는 각각의 엔티티를 선언하고 중간에 두 개의 엔티티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엔티티가 필요하다는 패턴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내용도 최종적인 모델링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중간의 주문 엔티티입니다. 현재 데이터로는 해결이 된 것 같지만 고객이 같은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 제2정규화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문 번호를 식별자로 추가시키고 상품 번호는 식별자가 아닌 속성으로 만들어 주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 6 정규화 역시 일종의 패턴 규칙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화입니다. 모든 모델링은 정규화를 따라야 하지만 성능과 관계하여 비정규화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 엔티티에 고객의 사진이나 자기소개 UCG와 같은 대용량 컬럼이 존재하게 된다면 다른 엔티티와 분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성능상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비정규화는 성능 향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비정규화는 반드시 정규화 이후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며 데이터 모델링의 기본은 정규화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장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